네, 안녕하세요. 주간경제 3분 체크 아나운서 권재은입니다. 네, 소문을 사서 뉴스에 팔아라 라는 말이 있죠. 물론 저는 특정 종목을 매수 추천하진 않습니다. 매주 체크해보면 좋을 만한 여러 가지 소식들 미리미리 제가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우리 매일경제TV 구독자 여러분들 호재가 될 만한 뉴스 그리고 관련 종목들 잘 참고해 보시면서 이번 주도 알차게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G7부터 한미일 정상회담 등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번 주에도 미증시 휴장,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등 다양한 일정들이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월요일 메가박스가 영화 관람료를 인상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미 롯데시네마는 영화 관람료를 1,000원 인상했었는데요. CGV와 롯데시네마에 이어서 메가박스도 그 대열에 합류합니다. 메가박스 측은 코로나로 2년 3개월간 계속된 적자 운영으로 경영 상황이 악화된 데 따른 조치라고 전했습니다. 투데이 일반 영화 성인 기준으로 주중 14,000원, 주말에는 15,000원으로 조정된다고 하는데요. 라떼는 말이야, 영화 티켓 6,000원이었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적자, 물론 이해하지만 둘이서 영화 보면 이제 3만 원이에요. 팝콘 가격도 비싸져서 이제 영화 보는 것도 부담이겠네요. 하지만 그래도 만년 적자일 수는 없으니까요. 이번 인상안이 극장뿐만 아니라 배급사, 제작사, 또 영화 생태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하길 바라봅니다. 7월 4일은 미국 독립기념일입니다. 미국 증시는 이날 휴장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분들 하루 쉬어가실 수 있겠네요. 또 현지 시간 4일 스위스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컨퍼런스가 열린다고 합니다. 4일부터 5일까지 이틀 동안 열리는데요.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재건회의 6월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하기도 했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우리 정부가 인도적 지원을 넘어서서 무기까지 제공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그리고 방산주들의 흐름까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6일 수요일입니다. 정말 긴장됩니다. FOMC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파월 의장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했었죠. 긴축이 온다고 해도 무조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그런 강경하고 매파적인 발언들을 쏟아냈었는데 과연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28년 만에 75bp 금리를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었는데 7월에도 자이언트 스텝 이어질 가능성 나오고 있고요. 0.5%에서 0.75% 금리 인상이 논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FOMC를 앞두고 위험자산 시장에서는 긴장감이 흐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월 6일부터 7일까지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에서 민간 수소기업 협의체 H2 비즈니스 서밋 인베스터 데이가 개최됩니다. 현대차와 SK 등 국내 대기업 최고 경영진들의 주도로 설립된 수소 관련 민간 협의체인데요. 포스코와 롯데, 한화, GS, 두산, 효성, 코오롱 등 총 17개의 기업이 참가해서 한국의 수소 사업과 비전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수소 관련해서 어떤 뉴스들이 나올지 미리미리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7월 7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행운의 7지,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로 이제 2분기 실적 시즌 본격적으로 준비해 봐야겠죠. 하지만 증권사들이 반도체주들의 실적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10만 원을 넘어섰던 삼성전자 목표 주가도 어느덧 7만 원대까지 내려왔는데요. 주가는 고전하면서 우리 삼성전자 투자자분들 고민이 깊어지지만 2분기 실적 그래도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울 수 있다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운명 과연 어떻게 될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같은 날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새롭게 데뷔를 합니다. 인공지능 AI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인데요. 3년 연속 흑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일반 청약에서 1386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요즘 상장하자마자 상한가로 직행하는 따상하기 정말 쉽지 않은 시장인데 이 새내기주의 흐름 어떻게 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8일 금요일에는 에스파가 컴백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미국 시장을 목표로 컴백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컴백 전에 세계 최대 음반 레이블 워너레코드와 유통 프로모션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맺었고요. 곧바로 LA와 일본 요코하마에서의 쇼케이스도 예정될 만큼 향후 SM에 대한 하반기 실적 기대감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에스파의 두 번째 미니 앨범 걸스는 7월 8일 오후 1시에 음원 사이트에 공개될 예정이고요. 음반으로도 발매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번 한 주간의 일정들 미리미리 체크해봤고요. 다다음 주 7월 13일에는 6월 소비자 물가지표, 또 바이든 대통령의 사우디 순방, 또 국내 금통위 이렇게 굵직굵직한 일정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미리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매주 일요일 저와 함께 성투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